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이다. 비밀이 대체 뭔데? 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이제 내가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들을 따라간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인도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스톡홀름이든 런던이든 토론토든 몬트리올이든 뉴욕이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그 힘은 법칙이고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로버트 브라우닝,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시인들은 이런 내용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들은 이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랄프 wal도, 에머슨, 피타고라스, 프란시스 베이컨경, 아이작 뉴턴경,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빅토르 위고 같은 사상가들은 글과 가르침에 이를 담았다. 이 사람들은 불후의 명성을 얻었고 전설 같은 그들의 삶은 수세기를 이어져 내려왔다. 힌두교, 신비주의,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와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 같은 문명은 글과 이야기에서 이 법칙을 이야기했다. 예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온 이 법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돌에 기록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을 탐내어 혼자 간직하려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찾는 사람에게는 늘 길이 열려 있었다.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불을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다. 비밀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알려주겠다. 당신은 대단한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낸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때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자였다. 애초에 부자가 됐을 때도 바로 그 방법을 썼을 터. 그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부를 생각하는 쪽에서 손실을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실제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다 잃고 나자 더 이상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다시 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되찾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력이 깃들어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자기력은
바로 당신 생각을 통해서 방사된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는 생각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을 이야기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직접 경험했을 만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없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몇 분도 채 안 돼서 처음 했던 것과 비슷한 불행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속이 상했으리라. 음악을 듣는데 얼마 후에 그 음악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도 해봤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악과 비슷한 생각들이 끌려왔고 따라서 머리에서 노래가 빙빙 맴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노래를 들을 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집중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래와 비슷한 생각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겼고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해서 그 노래에 관한 생각이 반복해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는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고작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되어 삶에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해보라. 이 생각이 당신 의식에 스며들게 하라. 생각이 현실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보하던 예를 들어 새 차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다. 생각은 자기의 신호를 전송하여 비슷한 것이 되돌아오게 끌어당긴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이해한다.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인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일어난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 인생에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 주피수를 형성하여 그 주주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인생은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라.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때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분명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거지?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해 한다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된다.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될 뿐이다. 더구나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을 가리거나 좋거나 나쁜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당신 인생에 되돌려줄 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뭘 생각하든 그것을 되돌려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를테면 늦고 싶지 않아.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이다. 그렇기에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나 싫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된다.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할 일이 당신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당신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당신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당신에게 정확하게 되돌려 줄 뿐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 당신은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일이 삶에 나타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 일정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면 그것이 실현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면 더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증폭되어 버린다. 앞으로 오직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좋은 생각은 모두 강력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약하다고 우주에 선언하라.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한다.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도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더 좋은 건 명상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3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다.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가장 멋진 당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이미 가장 멋진 당신 주파수에 들어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보내면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다면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면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 순간 작용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당신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생각이 모든 일의 첫째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된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기분이 좋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당신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군.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면 맞다. 당신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감정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로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지. 당장 생각을 바꾸시오. 부정적인 주파수가 잡히고 있음. 주파수 변경 요망. 곧 현실로 나타날지 모름. 경고.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그 나쁜 일에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이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을 전환하여 원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 바뀌면서 자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뀐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당신 삶에 되돌려준다.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이 초고속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서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당신은 당장이라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풍요롭다고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우주가 당신의 노래에 감응한다. 우주는 그 노래에 담긴 감정에 반응하여 그에 맞는 일이
현실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잠시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남몰래 준비하라. 기분 전환 도움이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한다. 아름다운 추억, 미래의 사건,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등이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각각의 것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아 떨어질 테니까 한 가지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써보라. 고작 1분만으로 기분이 확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단계는 구하기다. 우주에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 알려라. 우주가 당신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 보라.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다. 무엇을 원하는가?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구하기다.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하라. 당신은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는 안 된다. 그냥 요청하라. 정말 재미있다. 마치 우주가 카탈로그가 되어버리는 느낌이다. 당신은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말한다. 이런 경험하고 저런 물건하고 그런 사람을 원해. 우주에 주문을 넣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정말 쉽지 않나. 당신은 구하고 또 구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요청하라.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만 주문하지 않는가? 주문을 해놓고 잘 들어갔는지 의심해서 또 주문하고 다시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지는 않는다. 주문은 한 번만 한다. 창조 과정에서도 같다. 1단계에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명확해졌다면 이미 요청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믿기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나는 이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카탈로그에서 뭔가 주문했을 때 당신은 마음을 편히 먹고 주문한 걸 받으리라 믿고 살아나갈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라. 그것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라. 그런 뒤에 당신에게 오게 하라.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해 생각하지 마라. 이미 당신 것으로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라.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주는 거울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얻었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준다.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신차를 주문하거나 집을 매입할 때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 동시에 다른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다른 차나 집을 또 사지는 않는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그것이 당신 것임을 안다. 당신 것으로 믿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말 역시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뤄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믿는 척하라. 아이처럼 그런 척 해보라. 원하는 게 이미 당신에게 있는 척 해보라. 그러면 정말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요청하는 순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뒤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믿어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다. 이미 믿고 있다면 준비하라.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감정이 중요하다. 당신이 뭔가를 그저 지성으로만 믿고 그와 연관된 감정은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해줄 힘이 부족할지 모른다. 느껴야 한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에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주파수에 빨리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그리고 느껴라. 마치 받았을 때처럼.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이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받는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보라.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힘이 들어 전쟁 같을 것이다.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듯 느껴질 터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이다. 시간은 환영일 뿐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해준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양자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한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다. 과정은 동일한데도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 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청구서가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청구서가 있다. 당신이 날마다 청구서를 겁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빚을 생각하고 빚을 두려워한다. 빚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난 미쳐서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빚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인한다. 빚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빚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왜 이렇게 될까? 당신이 그렇게 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박 프록터도 말했다. 욕망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기대는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오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네빌 고다드가 1954년에 강연한 내용에 담겨 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할까 한다. 이 방법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네빌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 보라. 마음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 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보라.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되리라.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의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질까?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이다.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온다. 도움을 받게 된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 전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은 듯이 하지는 않는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이제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난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맙습니다라고 한다. 그러고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100번 정도는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된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한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다.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다. 그러니 일어나면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하라.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에 숨겨진 핵심이었다. 월러스 워틀스가 1910년에 써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에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길다. 지금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감사하기를 활용한다.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부터 한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비밀을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해 본 결과를 돌아보면 감사하기의 위력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대단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다면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 보라.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에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감사하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3장에서 이야기한 창조 과정의 일을 포함시키면 아주 좋을 것이다. 밥 프록터도 창조 과정의 1단계 구하라에서 말했듯이 원하는 일들을 기록해 보라. 이러저러한 일에 정말로 행복하고 고맙다는 내용으로 모든 문장을 시작하라.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고마워하면 우주의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그 신호는 당신이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서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어라. 비밀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영화 시크릿이 세상에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고마워했다.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담을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믿었다. 나는 집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계속 떠올렸다.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꼈다. 이것이 내 몸의 배자문이 열리면서 마법 같은 일들이 삶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멋진 시크릿 촬영팀과 나는 지금도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팀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었다. 비밀을 알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적용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당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과정은 동일하고 이는 돈을 만들어낼 때도 똑같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해야 하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이 있다가 되어야 한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 해야 한다. 그리고 해보면 무척 재미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가장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곧바로 돈을 기분 좋게 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다. 좋은 것에는 돈도 해당된다. 우주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당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말이다. 생각의 저울이 돈이 부족해 해서 돈이 흘러 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 많이 생각하라. 그러면 저울은 기울어진다. 결핍과 궁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그게 없다며 안달하고 친구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그건 무리야.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 하고 말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터이기에 풍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한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번영에 집중하라.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의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끊으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느껴라. 내겐 이미 충분히 있어.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난 돈을 끌어 당기는 자석이야.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날마다 돈이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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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고 받아라.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 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거대한 수문을 열어 엄청난 돈을 되돌려준다. 그 몇 배로 내겐 남들에게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이다. 이제 당신이 왜 돈이 충분하지 않은지 알 것이다.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그로써 당신 믿음을 증명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르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기분이 매우 좋다. 희생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다. 둘을 혼동하지 마라.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진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에게 더 많이 퍼볼 것이다. 그 둘의 차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남들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다. 행동은 강력한 생각의 결과고 따라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 신호는 계속 전송될 테고 사람들은 더욱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호와 주파수를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를 움직여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넘치게 하리라.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치 않으니 내가 안 받을 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해 끌어당겨 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라고 배우며 자랐고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을 끌어당기게 되었다.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상황을 끌어당겼다. 당신은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먼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당신을 돌보아야 한다.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나는 모범이 될 것이다. 기쁨을 느낄 때는 베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연히 흘러넘칠 테니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우주가 보내는 모든 사랑과 좋은 것을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격이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때는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건강, 사랑과 같은 좋은 것은 모두 좋은 기분이나 기쁨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다는 느낌도 모두 좋은 기분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다.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관점을 바꾸어 자신의 온갖 멋진 면을 생각하라.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이것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면들이 더 많이 끌려올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좋은 면을 일정 기간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에 반응하여 그와 비슷한 생각을 보내줄 것이다. 자신의 좋은 면을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 스트레스는 모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와 결국 스트레스가 표출된다. 결과는 스트레스지만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었고 다시 그 원인을 추적하면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온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든지 바꿀 수 있다. 작지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완벽한 생각을 하라. 병은 조화로운 생각이 깃들인 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불완전한 생각은 질병, 가난, 불행을 비롯한 온갖 악의 원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이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셈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생각하라. 나는 완벽한 생각을 한다. 내게는 완벽함만 보인다. 나는 완벽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면 그 싫은 것을 근절하거나 제거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는 뭔가에 맞서 싸우기를 좋아한다. 암에 맞서 싸우고, 가난에 맞서 싸우고, 전쟁에 맞서 싸우고, 약물에 맞서 싸우고,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폭력에 맞서 싸우려 한다.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사실 그러면 싸움만 더 빚어질 뿐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게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고통에 정말로 화를 내면 거기에 에너지만 더해주는 셈이 된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러면 저항감만 일어날 뿐이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버린다.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사건이 더 일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동시에 당신의 삶에도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진다.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는 단서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다. 당신은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있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 집중하라. 음식이 풍부하다는 생각에 집중하라. 원하는 일에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라.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발산함으로써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축복과 찬양은 모든 부정을 녹아버린다. 그러니 당신의 적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적을 저주한다면 저주가 당신에게 돌아와 해를 끼칠 것이다. 적을 찬양하고 축복한다면 부정과 불화가 해소되고 찬양과 축복에 담긴 사랑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대로 이동하여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리라.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지나간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다. 이를테면 학대하는 부모 수라나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 등을 지적한다. 대다수 심리학자는 85%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 사람은 그다지 유별나게 자란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는 날 학대했다. 어머니는 내가 6살에 아버지와 이혼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진정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뭘 선택하는가 하는 점이다.
계속 과거에 집중하든 혹은 앞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든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원치 않는 일은 저절로 멀어지고 원하는 일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마음속으로 과거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고 실망스러웠던 일을 계속 곱씹는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불행과 실망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앞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불운뿐이라면 그러한 불운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분명히 기도한 대로 되리라.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날의 이로움에 집중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뿐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지 다 놓아버려라. 자신을 위해 놓아버려라. 지난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스스로 다칠 뿐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이는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다. 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좋은 감정을 발산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이 난 아니야, 난 못해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사실을 인식하고서 자신이 어떤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울프 박사가 나누어준 통찰은 위대한 스승들이 나는 이라는 표현에 담긴 힘에 관해 언급한 말과 상통한다. 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상황을 창조한다. 당신이 그렇다라고 사실로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나 피곤해, 나 빈털털이야, 나 아파, 나 늦었어, 난 뚱뚱해, 난 늙었어 라고 말하자마자 진이가 대답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이를 안다면 가장 강력한 표현 나는을 당신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나는 건강해. 나는 사랑이야. 나는 늘 시간을 잘 맞춰. 나는 늘 젊어. 나는 매일 에너지가 넘쳐는 어떤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서 저자 찰스 헤넬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해주는 자기 암시가 있고 이 암시를 활용하면 모든 일이 조화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 까닭은 이 암시가 진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고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이나 불안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찰스 헤넬이 말하는 자기 암시는 이것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며 정다울 뿐 아니라 조화롭고 행복하다.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끌어낸다는 말이 어렵게 들린다면 이 방법을 써보라. 원하는 것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번개처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 우주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소망이 이미 사실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원은 만물을 포용한다. 마음속에서 뭔가 생각해내면 그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현실에 틀림없이 나타난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라. 당신의 힘은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데서 발생된다.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폭주하는 증기기관차가 된다. 지난날의 나쁜 사건을 미래에 투영하면서 과거의 생각 속으로 당신을 끌고 갔다가 다시 미래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 이런 통제불능의 생각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낸다. 의식이 깨인 상태에서는 현재에 몰입하면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식이 더 깨어나게 될까? 한 가지 방법은 잠시 멈춰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뭘 느끼고 있지? 묻는 순간 당신은 깨어나게 된다. 마음을 현재 시점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현재를 의식하라.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라. 명심하라. 힘은 그 힘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이를 정리했다. 이 문구는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되었다. 좀 더 깨어있기 위해
나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마다 내가 현재로 되돌아오도록 부드럽게 알려달라고 우주에게 요청했다. 그 부드러운 알림이로는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거나 뭔가 떨어뜨리거나 시끄러운 잡음이나 사이렌 소리나 알람 소리가 들리는 따위가 있다. 이런 모든 일이 내게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되찾아오라는 신호다. 이런 신호를 받을 때마다 나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자문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뭘 느끼고 있지? 깨어 있는 건가? 그리고 물론 내가 이렇게 자문하는 순간 나는 깨어 있다. 자신에게 깨어 있느냐고 묻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어 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우리가 자신을 좋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셈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오지 못하게 떠미는 형상이 된다.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다. 젊음, 돈, 완벽한 연인, 직업, 신체를 누림으로써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사랑을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즉시 나타날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주파수를 전송하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보이는 것과 외부 세상에 집중하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 지금 보이고 느끼는 것은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들춰낸 결점으로 가득하게 되기가 쉽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당신의 새로운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 내면에 깃들인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보라. 집중하여 내면에 깃들인 생명을 느껴보라.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면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의 완전한 모습이다. 당신의 참 모습이다. 그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느끼고 사랑하고 찬양하면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즉시 내면의 존재로 초점을 바꿔라. 그러면 그 존재의 완전함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그럴 때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결함이 녹아 사라질 것이다. 결함이란 이 존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력을 회복하고 싶든,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싶든, 가난을 부로 바꾸고 싶든, 노화와 퇴화를 없애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싶든,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사랑하면 완전함이 드러나리라.